안녕하세요. 전기 요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본적인 내부 결선 구조와 기동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내부 결선 중 Y 결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 상에 대한 코일, 즉 권선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코일이 시작되는 부분을 각각 U, V, W라는 단자로, 코일의 가움이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X, Y, Z라는 단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보통 이제 주 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1, L2, L3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요 주 전원을 받는 코일의 시작 부분을 U, L2 같은 경우에는 V, L3 같은 경우에는 W로 표현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가움이 끝나는 부분을 X, Y, Z로 표현을 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Y결선의 형태로 회로를 구성하면 여기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타낸 이 코일의 배치에 대한 결선상으로는 여기엔 U 단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L1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 L2, 여기는 L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이고, 그래서 보시면 각 코일의 가뭄이 끝나는 부분을 나타낸 X, Y, Z가 이렇게 모여서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회로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보통 유접전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기를 간단하게 난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상에 대한 인입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접전 시퀀스 회로로 나타낸 경우에는 위에가 L1, L2, L3가 되는 거고, 여기 전동기에 딱 들어오는 이 부분이 각각 U, V, W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각 상에 대해서 코일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전 시퀀스 기준으로 보다 정확하게 나타낸 그림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시퀀스 회로에서는 편의상 방금 했던 것처럼 위에 L1, L2, L3로, 그리고 전동기로 딱 들어왔을 때, 즉 코일이 시작되는 부분을 각 상별로 U, V, W로, 그리고 코일의 가움이 끝나는 부분을 X, Y, Z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왼쪽에 있는 회로가 똑같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현을 좀 해보면, 자, 이 왼쪽 그림에서 L1상은 U로 연결이 됩니다. L2는 V로, L3는 W로. 그래서 여기도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면 L1은 U로, L2는 V로, L3는 W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 가까이 코일의 반대쪽 X, Y, Z가 한쪽에 묶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X, Y, Z가 이렇게 한쪽에 묶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두 회로는 표현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같은 회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접전 시퀀스 회로 같은 경우에는 Y결선을 보통 이런 식의 기준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있으면 전동기 한쪽을 싹 다 세 개를 묶으면 뭐가 된다? Y결선이 된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델타 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Y결선 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델타 형태로 이렇게 묶은 것을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각 코일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회로를 더 떠올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각각의 코일이 시작되는 부분을 좀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인가되는 전원 같은 경우에는 U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L1, 자, 여기가 V가 있기 때문에 L2, 여기 W가 있어서 L3 이런 식으로,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L1, V가 여기 있기 때문에 L2, W가 여기 있어서 L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 두 가지 델타 결선 회로에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을 체크부터 좀 해보면, 이 U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상의 코일의 시작 부분인 V가 시계 방향 순서로 오는지 혹은 반시계 방향 순서로 오는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델타 결선을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U, V, W가 배치되어 있고, 아래 회로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U, V, W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상으로는 이렇게 뭔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전동기 자체를 기준으로 배치를 해놓게 되면 실제 이 두 회로는 전동기상으로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뭐 두 가지 기준을 다 따로 갖고 가야 되네 이런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회로의 순서대로 L1, L2, L3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친구도 L1, L2, L3. 자, 이렇게 놓고 위에 거부터 두 개가 같은 건지 혹은 이 회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1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U와 연결이 됩니다. L2는 V와 연결이 되고요. L3는 W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L1은 U로, L2는 V로, L3는 W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요뿐만 아니라 L1부터 먼저 보면 얘는 U에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앞에 중간에서 분기가 되어서 Z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요 회로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U가 위에 있고 Z가 밑에 있죠. 그래서 보면 U 앞에서 선이 분기가 되어서 이 선이 아래쪽에 있는 Z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L2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얘가 V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분기가 되어서 X에도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 앞에서 선이 분기가 되어서 얘가 이렇게 X랑 연결이 되죠. 그리고 L3 같은 경우에도 보면 W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Y로도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 앞에 분기가 되어서 얘가 Y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요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위의 회로, 지금 노랗게 표시된 회로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그냥 L1, L2, L3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위의 선에서 분기된 것이 아래쪽으로 연결될 때 위치가 조금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자, L1 같은 경우에는 쭉 갔을 때 일단 Z로 가는데 Z가 실질적으로 노란 선 기준으로 보면 어떤 상의 기준이 되는 단자입니까? L3 상이 기준이 되는 단자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앞서 주 전원을 L1, L2, L3라 표현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접속된 단자, 즉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각각 U, V, W였고 그 반대쪽이 X, Y, Z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그냥 통으로서 이까지가 뭐가 돼요? 싹 다 L3가 해당되고 여기는 L2가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L1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L1, L2, L3로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L2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니까 얘는 X로 갑니다. X는 결국 L1 기준에 끝나는 단자 아닙니까? 그래서 L2는 L1으로 그럼 L3 같은 경우에는 L2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위의 부분과 아래 부분에 있어서 뭐가 발생을 한다? 아, 상의 위치 변화가 발생을 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델타 회로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던 순서와 똑같이 들어갑니다. L1 같은 경우에 U로, L2는 V로, L3는 W로 먼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L1은 U로, L2는 V로, L3는 W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각각의 앞에서 자, L1은 Y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앞에서 분기된 선이 이번에는 이렇게 가죠. 자, L2 같은 경우에도 V로만 가는 게 아니라 Z로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기된 선이 Z로 연결이 되더라. L3 같은 경우에도 W로만 가는 게 아니라 X로도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위에 이 노란 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L1, L2, L3가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서 분기된 선이 아래쪽에 연결될 때에는 위치 변화가 있다. 그죠? 그 위치 변화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L1 같은 경우에는 L2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죠. L2 같은 경우에는 L3로 갑니다. L3는 L1으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 우리가 유접점 시퀀스로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기준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기준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동기로 나타내보면 전동기의 결선을 해보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이런 구분 없이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요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내부 결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에 있는 기동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첫 번째는 지기동법, 다른 말로 전전압 기동법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자, 우선에 이거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동기는 기동 시에 전동기에 흐르게 되는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4배에서 6배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 용량이 작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용량이 비교적 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전동기 내부 공원선에 소선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용량이 꽤나 있는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손 방지책을 마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권선에 소손이 발생하는 원인이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 이만큼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용량이 비교적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전동기들은 이 전류의 값에 영향을 주는 전압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감소해서 기동을 하게 되면 실제 기동 전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동하는 것을 우리가 감전압 기동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감전압 기동법들에 대해서 기동 방식을 서술하라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전압 방식들에 있어서 얘들이 어떤 식으로 감전압 시키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직입기동법이란 무엇이냐? 실제 이 직입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소용량 전동기에 적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입력을 직접 가해주는 방법이다. 혹은 다른 말로 전체 전압을 걸어서 기동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뭐 전전압기동법이라고 부르는데, 직입기동을 사용하는 전동기 내부 결선은 일반적으로 어떤 결선을 사용을 하느냐, 델타 결선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Y 결선 전동기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은 델타를 기준하기 때문에 Y 결선은 좀 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이름을 좀 보면 전전압기동법. 자, 일단 전전압기동법이라는 의미 자체가 인가하는 전체 전압을 전동기에 걸어서 기동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실제 이 의미에 부합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결선은 델타 결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아래에 지금 Y 결선과 델타 결선을 제가 나타내 봤습니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동기는, 자,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자, 얘가 전동기가 되는 거죠. 실제 전동기에 있어서 각 권선은 상 부분으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전동기에 전압을 공급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V라고 하는 공급 전압이 있습니다. 실제 얘는 선간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급 전압을 그냥 편의상 VL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상 전압이니까 편의상 VP라고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Y 결선에 있어서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의 관계는 이러한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르게 이 상 전압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급 전압 전부가 실제 전동기에는 걸리지가 않죠. 근데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의 크기가 같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급하는 전압 모두가 전동기에 걸리겠구나. 그래서 전체 전압이 걸리겠구나. 즉 전압으로 기동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말하는 전전압 기동법은 델타 결선을 사용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델타 결선 기준이라고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직입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요 전동기 내부상에 있어서 델타 결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냥 이 델타 결선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입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용량으로 쓰고 이런 그대로 그냥 전체 전압을 막바로 걸어서 기동하는 거기 때문에, 특징은 우리가 위에 봤던 기동 시의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4배에서 6배 그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방법은 이 특징으로 인해서 소용량 전동기에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부 권선에 소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할 필요도 없고, 그에 따라서 전압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얘는 별도의 추가적인 행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동시간이 가장 빠른 기동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동시간이 가장 빠르고 전압을 감소시키는 이런 단계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단순히 전동기를 제어하는 장치로서 MC가 딱 한 개만 있더라. 이 MC가 달라붙으면 전동기는 기동 및 운전, 얘들이 떨어지면 얘는 정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퀀스를 볼 때 전동기를 제어하는 장치가 MC 딱 한 개밖에 없네, 그러면은 직기동법 혹은 전전압 기동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Y델타 기동법에 대한 회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Y델타 기동회로부터는 전동기의 용량이 비교적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위에 있는 이 직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5kW 이하의 전동기에 사용을 하고, 이 Y델타 기동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5kW보다 크고 15kW보다 작을 때, 제가 간단하게 얘보다 일단 어쨌든 용량이 커졌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실제 기동 시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4배에서 6배가 되면 그 값 자체가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부 권선에 소손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압을 감소하는 형태의 기동법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이 Y델타 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감소시켜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시키는 방법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전압을 감소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얘는 기동시 Y 결선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기동할 때는 Y 결선을 가지고 전압을 감소시켜서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을 시키더라.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 했던 내부 결선 방법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델타 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내부 결선을 Y 또는 델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앞에 직입 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부 결선, 이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생략되어서 표기를 하지만 Y델타는 얘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를 보면 MC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Y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말 그대로 이 MC가 무슨 결선의 용도로 쓰인다? Y 결선의 용도로 쓰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D는 델타 결선의 용도로 쓰인다. 그럼 여기에 M, 이 친구는 무슨 의미냐면 얘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것들이 닫혀야만이 위에 있는 메인 전원, 즉 주 전원 L1, L2,
L3가 이렇게 공급될 수 있다.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접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MCD만 조금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략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놓으면 이거 무슨 결선입니까? 그쵸, Y결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거꾸로 이 Y결선 부분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Y결선 부분을 지우면 이런 식으로 회로가 남게 되고, 자, 이 회로 보면 전동기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L1, L2, L3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L1, L2, L3가 그대로 가요. 근데 이 옆으로 돌아오는 밑으로 연결되는 선을 보면 L1 같은 경우에는 L2로, L2는 L3로, L3는 L1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래쪽에서는 얘들이 이렇게 한 칸씩 밀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연결된 게 무슨 결선이었습니까? 바로 델타 결선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Y 결선과 델타 결선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끔 그 결선을 만들어주는 이런 MC를 가지고 나타낸 이런 회로를 우리가 Y델타 기동법에 대한 주회로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제가 이 회로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MC를 가지고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용도에 따라서 뭐 Y 결선만 쓰는 경우도 있고 델타 결선만 쓰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 이 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우리가 내용을 봤다시피 기동할 때 씁니다.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운전 시 씁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운전 시 델타 결선을 쓴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델타 결선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지식기동법에서 본 것대로 얘는 전전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있는 책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서술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기동시 Y결선을 이용해서 전압을 감소시켜서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하는 방법이고, 운전 시에는 델타 결선으로 전전압을 걸어준다. 혹은 운전 시에는 전전압을 델타 결선으로 공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을 한 번씩 보실 겁니다. 실제 이제 기동 방법을 서술하라는 경우가 나오면 우리는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죠. 실제 용량이 커졌을 때는 딱 지식기동법에 있어서, 그렇죠, 델타 결선이 지식기동법과 실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델타 결선, 즉 지식기동법에 있어서 그 앞에 전압을 감소시키는 한 가지의 단계가 더 추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씩 또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특히 Y델타 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Y결선으로 기동을 할 때 기동 전압은 전전압의 몇 배가 됩니까? 자, 다르게 말하면 델타 결선. 자, 전전압이 델타 결선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즉 델타 결선의 몇 배가 된다? 루트 3분의 1 배가 된다. 왜? Y결선은 상전압이, 성간전압이 루트 3분의 1 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동 토크는 전전압의 몇 배가 됩니까? 혹은 전격 전압의 몇 배가 됩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토크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라면 기동 토크는 전전압의 3분의 1배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동 전류는 전전압에 비해서 몇 배가 됩니까? 자, 요게 중요하죠. 자, 실제 이 기동 전류는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의 수치는 똑같이 나오죠.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씩 시퀀스 문제와 더불어서 이 수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특히 이 기동 전류 같은 경우에 왜 3분의 1배가 됩니까? 요거 한 번씩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전압 관계에는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커요. 그 다음에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아요.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전압값이 같고요. 그리고 전류는 거꾸로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동기를 쭉 떠올려보면 이 전동기 내부에는 각 쌍에 대한 코일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공급되는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전류가 들어올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기동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전동기를 움직일 때 공급되는 전체 전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선전류를 기준 삼아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전류가 전동기에 실제 작용을 할 때는 이 내부에 들어가서 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Y결선 기준했을 때, 이 델타 결선 기준했을 때 상전류에 대한 관계식을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 얘도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뭐 이 내부를 Y결선으로 하든 델타 결선으로 하든 실제 공급되는 전압은 그 값을 똑같이 유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콘센트가 항상 220V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선을 어떤 걸 쓰더라도 그 관계없이 전압은 항상 똑같은 값이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급되는 전압, 즉 선간 전압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루트 3 Z분의 V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 여기서 얘를 이항을 하면 상전압 VP는 루트 3분의 VL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같기 때문에 얘는 Z분의 V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전류 기준인 선전류로 좀 바꾸겠습니다. 편의상 Y결선의 선전류, 아예 L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3Z분의 VL 그대로 표현이 될 거고,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얘를 선전류 기준으로 나타내게 되면 루트 3Z분의 V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각각 결선에 대한 전류의 비를 조금 산출을 하게 되면
L 델타 분의 ILY를 하게 되면 루트 3 Z분의 VL 나누기 Z분의 루트 3 VL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VL 약분, Z 약분 되고 나머지를 정리를 하니까 이것이 3분의 1이 나옵니다. 즉 다시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즉 델타 결선에 비해서 Y결선이 전류가 3분의 1배예요. 그래서 기동 전류는 델타 결선에 비해서 혹은 전전압 기동에 비해서 3분의 1배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액터 기동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액터 기동법 같은 경우에도 기동 시에 전압을 감소시켜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용해서 전압을 감소시키느냐? 리액터의 전압 강화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리액터의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전압을 감소시켜서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하더라. 그래서 리액터 기동법의 기동 방법을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혹은 뒤에 나는 살을 좀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럼 이 이후에는 실제 뭐 기타 시중에 있는 책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후 리액터를 단락시켜서 전전압으로 운전을 한다. 자,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액터 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내부에 앞에 지기기동법과 마찬가지로 내부 결선이 델타 결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코일 하나만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에 내부 임피던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 연결되는 선이 있습니다. 자, 이 단자에다가 우리가 V라는 전압을 공급하게 되면 실제 이 전압은 이 내부 고연선에 그대로 인가가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이 경우에 그만큼의 기동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내부 고연선에 소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액터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동기 외부에 이런 식으로 리액터를 달고, 그럼 이 리액터를 달게 되면 실제 요놈에 대한 임피던스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 저항 간의 전압 분배 법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 이 공급 전압 V가 여기에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리액터에 대한 전압 강화 부분이 빠진 것만큼만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어쨌든 전압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전압으로 인한 기동 전류 값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권선의 소손을 방지하더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동 단계를 다 거쳤다면 여기다가 이제 전전압을 걸어서 우리가 원활하게 전동을 운전시켜야겠죠. 그때는 이 리액터를 어떻게 한다? 단락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락.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락은 예를 들어 이런 저항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준 게 단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를 회로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이렇게 놓으면 단락이 된다. 자, 이건 간단히 이치죠. 여기에 어떤 저항 성분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을 딱 붙여놨을 때 전류는 저항이 없는 쪽으로 관련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시퀀스로 나타낸 형태가 요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동을 할 때는 이 위에 MC를 딱 동작을 시켜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리액터의 저항 성분에 의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전압 강화를 일으켜서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을 다 했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MC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때 전류는 저항이 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흘러가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 뭐라 부를 수 있다? 리액터를 단락시켰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후 리액터를 단락시켜서 전자를 운전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접점 시퀀스에서 주요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에 MCM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 앞에 Y델타 했던 것과 똑같이 실제 전동기로 주전원을 공급할 때 사용되는 메인 MC의 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MCR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리액터용으로 쓰는 MC의 약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액터가 있고 실제 우리가 리액터를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MCR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실제 이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동을 완벽하게 하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메인 MC가 달라붙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공급되더라, 혹은 다르게 전전압이 인가되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액터 기동법의 구성적인 측면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리액터 기동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던 Y델타 기동과는 다르게 주회로 부분에 있어서 상변화는 없다라는 거. 단순히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리액터의 전압 강화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L1, L2, L3라고 했을 때 리액터 기동에 대한 MC가 닫혔다. 그러면 L1은 그대로 제일 왼쪽 라인, L2는 가운데, L3는 제일 오른쪽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이렇게 기동이 끝나고 운전 단계가 된다. 즉 MC 메인, 즉 MCM이 달라붙는다. 그러면
L1은 이런 식으로, L2 이런 식으로, L3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상변화가 없더라. 요거를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기동보상기에 의한 기동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동보상기에 의한 기동법은 실제 기동보상기로서 당권 변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권 변압기법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리액터 기동법을 비교했을 때 리액터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다? 아, 당권 변압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보상기법은 우리 앞에 있던 Y 델타 기동법 그리고 리액터 기동법과 더불어서 전압을 감소시켜서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압을 감소시키느냐. 자, 이놈 같은 경우에는 당권 변압기에 혹은 기동 보상기에 탭 변환을 이용을 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리액터 기동법과 똑같이 주회로에 있어서 상 변화가 없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어쨌든 당권 변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회로에 보시면요, 우리가 단순히 오른쪽에 딱 이까지 지금 제가 노랗게 체크하는 것까지만 보면 리액터 기동과 똑같은 구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 차이가 여기에 이상한 모양이 있다는 거 요겠죠. 실제 얘가 변압기에 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탭을 놓고 탭에서 선이 연결되더라. 그래서 그 연결되는 선을 보시면 자, L1, L2, L3라고 했을 때 L1은 들어와서 L1으로 가죠. 그 다음에 L2도 쭉 와서 탭을 통해서 L2로, L3 탭을 통해서 L3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전원이 인가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변환된 전압이 이렇게 걸린다면 이 변압기 2차 측에 또 이제 전류가 또 따로 흐르게 될 겁니다. 이 전류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 변압기 2차를 Y로 묶어줍니다. 자, 그래서 요 기동보상기 같은 경우에는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탭을 나타내야 되고 상변화가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소수령으로서 기동 방식을 쓰라라는 문제가 있으면 실제 이 세 개 Y 델타부터 기동 보상기까지는 싹 다 전압을 감소시켜서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하는 방법으로 뒷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구분을 하자면 앞에 기동 시 Y 결선을 이용한다던가 리액터의 전압강을 이용한다던가 당권 변압기의 탭 변화를 이용한다던가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접점 시퀀스 해석을 위해 필요한 전동기의 내부 결선과 각각 기동법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으로는 각 기동법에 대한 주회로와 제어 회로를 같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